우선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또 근접한 모습, S&P 500은 최고치를 경신을 해줍니다. 어제 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의 3분기 GDP 실질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3%대 성장이었는데요. 이게 4.3%까지 나와줍니다. 엄청나게 강한 GDP를 확인을 하고요. 강한 소비가 이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한 몫을 해줬습니다. 이 안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경제 지표에도 금리 인하를 반드시 내년에 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한 번 더 주면서 시장은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나흘 연속 상승이고요. 이제 사실상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금값과 은값 그리고 알루미늄과 구리 같은 그 원물 쪽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400달러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 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얼마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금값과 은값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해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원화가 지금 과도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를 시장에서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유례없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환율이 지금 1,460원 초반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오늘 시장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금 더 이제 종목별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장 끝난 이후에 들어왔던 소식이었죠.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의 ZF사의 에이다스 사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을 어제 내놨습니다. 장 끝나고 나온 뉴스였었는데요. ZF사의 에이다스 사업은 글로벌 이미 스마트 카메라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면서 에이다스 사업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장 사업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올해 7월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칩 파운드리 22조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있었잖아요. 이 이후에도 전장 사업으로 조금 더 사업을 확대를 시키는 부분. 그래서 오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슈어 소프트테크 역시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오토에버부터 퓨런티어, 아우토클립스 또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세가 얼마나 연속될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되고 있다라는 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에이테크솔루션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 가득 채우면서 7,310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슈어소프트테크는 조금 상승분은 많이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는 달렸네요. 3%대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함께 보실까요? 뉴욕 증시에서 또 깜짝 내용이 하나 들려옵니다.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세계 최초로 위고비의 그 알약 형태 리벨서스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뉴욕 증시에서 그 본장에서 7% 넘는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위고비가 하면은 또 나오는 게 바로 이 마운자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대표적인 그 양강 구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라이릴리가 이번 노보노디스크의 FDA 승인 소식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바라봤는데 주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에 대해서 이번 연도 안에 승인을 조금 빨리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도 연내에 마운자로의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금 그 비만 치료제 경구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동제약 조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웅제약이나 D&E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인데요. 이번 노보노디스크의 미국 FDA 승인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R&D 성과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한번 기대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일동제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8%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신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은 상황들도 지금 1%, 3%대 강한 상승세 가져갑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R&D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또 먹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지도 시장의 포인트로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로봇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이 완전한 그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CES 2026에 대한 모멘텀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틀라스가 이제 CES 2026에서 곧 공개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리고 계양전기가 최근에 또 시세가 굉장히 뜨거웠죠. 어제장까지 4거래 연속해서 상한가였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강하다가 지금은 시세가 많이 반락이 됐다라는 부분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업이 또 있습니다. 우린 PTS와 또 로보티즈인데요. 우린 PTS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정밀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액추에이터 공급하고 있는 로보티즈는 오늘은 시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추후에 CES 2026 모멘텀을 가지고 어디까지 시세가 좀 연장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양전기 오늘 반락된 시세지만 어제까지 4거래 연속해서 로봇주로 엮이면서 상한가였고요. 우린 PTS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모백스나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요. 시세 한번 역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주 강합니다. 우린 PTS가 상한가 풀리지 않은 모습이고요. SP 시스템즈,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에 조금 시세가 많이 쏠려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특징주 6종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캠과 두산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공시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캠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바닥권까지 밀려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중국 배터리 1위, 세계 배터리 1위기도 합니다. CATL과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5년간 35만 톤의 전해액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 나와주면서 오늘 주가 강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두산도 소식 좀 나왔죠. 두산이 그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내놨습니다. 우선 사측에서는 SK 실트론을 인수하는 자금이 아니라 인수 합병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팔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SK 실트론 인수 자금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SK 실트론 그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두산 측에서 실트론의 그 매입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인가요? 두산에서 이미 그 테스나를 또 인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SK 실트론까지 인수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이어서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엔캠과 두산 시세까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엔캠이 지금 10% 가까운 상승으로 76,600원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두산은 탄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현재 4.8%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양시장은 분위기가 어제처럼 약간 다른 상황이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보합권 내 등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 탄력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몇 개 좀 체크해 보실까요? 섹터에 대한 오늘 리포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고요. 제목은 기회의 자동차 CES 2026 D-13입니다. 1월에 가장 눈여겨보셔야 하는 모멘텀 두 가지가 있죠. 그 CES 2026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CES 2026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피지컬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바로 이 핵심 키워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멘텀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자동차 그리고 부품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만도와 SOS랩 같은 종목들도 함께 CS 2026에 참가를 해서 본인들만의 기술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 2026년에 자동차와 부품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꼽았습니다. 미국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거는 두 가지를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로보틱스 밸류체인 확장 그리고 자율주행을 꼽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로봇과 자율주행 두 가지 키워드와 역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SL 일단 꼽았고요. SL 종목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L은 이미 글로벌 많은 완성차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자동차 보시면 앞에 그 램프 있잖아요. 램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으로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밸류체인을 확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모비스만 대표적으로 보셔도 기존에는 그냥 현대와 기아차의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였지만 지금 밸류체인을 로봇 쪽으로 완전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그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품 회사가 아니라 로보틱스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멘텀 보셔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한번 짚어드렸었지만 그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CS 2026에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정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DB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LG전자의 내용 오랜만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은 단기 실적 부침 딛고 도약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여기서 의미하는 단기 실적은 4분기 실적, 희망퇴직 비용과 관세 제반 비용이 반영돼서 조금 부침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실적에는 이런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완전하게 조금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전자가 사업부를 네 가지로 조금 개편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업부가 HS, VS, ES 같이 뒤에 S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솔루션의 약자거든요. HS는 홈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의 줄임말로 그냥 가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VS는 LG전자가 하고 있는 전장 사업을 의미를 해주는 거고요. ES 밑에 보이시죠? ES는 에코 솔루션으로 그 냉각 장치를 관련하는 기업 부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사업부가 이 가전 사업인데요. HS는 이미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번 더 해주는 모습입니다. VS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역시 긍정적으로 사업부를 평가하고 있고요. ES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S가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에 냉각 장치를 공급하는
하는 것으로 굉장히 핵심 부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DB증권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은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을 적자가 예상은 지금은 되지만 추후에 하이퍼스케일러향 쿨링 솔루션,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쿨링 솔루션의 관련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또 올려잡기도 했더라고요. 11만 5천 원으로 제시해주면서 앞으로 LG전자가 AI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보시죠. 키움증권의 내용입니다. 최근에 게임주가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리포트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W게임즈고요. 오늘도 뚜렷한 주가의 움직임은 없기는 합니다. 제목은 웅크렸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다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 있어서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게임즈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소셜 카지노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생각보다 많은 게임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게임 모바일 그 이용자 수 2위를 가져가고 있는 게임입니다. 소셜 카지노에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기반해서 소규모 M&A 딜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카지노 관련된 게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이게 매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리포트의 골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가면서 마케팅 비용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중기 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를 가지고 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려잡진 않았고 7만 8천 원을 유지해줍니다. 최근에 너무나 어려운 이 게임주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조금 새로운 흐름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W게임즈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